이렇게 마스크팩을 쓰고 나왔는데요. 제가 쓴 거는 리더스 어성초 수분 진정 마스크. 이제 가을이 되니까 피부가 너무너무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팩을 붙이고 한 15분 정도 있었는데 이 마스크팩은 그렇게 수분이 막 엄청 가득하다기보다는 정말 라이트한 수분. 그냥 온리 수분인데 라이트한 수분이 가득 담긴, 좀 약하게 담긴 그런 마스크팩이라서 가을에 쓰기는 조금 너무 가볍다고 싶은 그런 팩이고 15분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많이 말랐거든요. 이제 수분을 쫙 먹여주니까 조금 밝아졌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아주 약한 수분이 피부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두드려주고 시작을 해볼게요. 다이소도 올리브영 못지않게 신상이 나오는 속도가 미치고 있어. 스킨케어 신상이 나왔다 해서 스킨케어 신상을 사면은 갑자기 베이스 신상이 내일 나와. 지금 이렇게 돼서 다이소는 좀 왠지 모르게 스킨케어를 얼굴에 바른다? 조금 괜찮을까? 정말 괜찮을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함부로 시도를 못 해보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 마스크팩은 막 따갑거나 한 거 없이 그냥 아주 얇은 수분? 그냥 가볍게, 아주 가볍게 채워주기 좋은 그런 마스크팩이라서 나쁘지 않았다. 이 정도? 이제 가을이고 너무너무 수분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써볼 건데 미모 바이 마몽드 로지 히알론 수분 토너. 여기 읽어보면 히알루론산의 시너지로 넘치는 수분감을 선사하는 수분 충전 토너 이러면서 5중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거 요즘 너무너무 많죠. 한번 써보면서 과연 제대로 된 제품인지. 일단 향기가 제 스타일이 아닌 게 저는 스킨케어에 막 이렇게 장미꽃 향이 나고 막 꽃향이 나고 플로럴 향이 나는 게 일단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향수를 얼굴에 바르는 느낌이랄까? 근데 수분감은 잘 채워주는 스타일이네요. 근데 저는 항상 새로운 스킨케어를 쓸 때 너무 무서워요. 베이스보다 스킨케어를 쓸 때 더 무서운 것 같아. 사실 오늘 보여드리는 스킨케어 제품을 제가 이 토너는 처음 써보는 건데 그 외 나머지는 제가 어제 써봤거든요. 수분 잘 채워주는 편?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막 오래 써본 게 아니라서 트러블이 나는지 피부가 울그락불그락해지는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써본 어떤 토너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바르고 한 30초 지나자마자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품에 비해서는 이 제품은 그렇진 않고 그냥 토너 바르는 느낌? 수분도 좀 잘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만 더 채워줄게요. 한 번만 더. 그쵸? 피부가 막 딱히 붉어지는 것도 없고 나쁘지 않다. 근데 장미꽃 추출물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장미꽃 향이 나는데 굳이 싶은 마음이 있어요. 괜찮다. 이 토너는 수분감 괜찮게 채워준다. 하루 5,000원이면은 그냥 이 정도 기능이면 나쁘지 않다. 이 정도. 그렇다고 수분이 막 엄청 막 되게 잘 먹여줘서 굉장한 그런 수분감을 막 엄청 주는 그런 타입은 아니고 그냥 보통 정도의 수분감을 잘 채워주는 느낌. 본색 레티놀 토너. 요거는 제가 따로 바르진 않을 거예요. 제가 요걸 바르고 바로 따가워졌거든요, 피부가. 그래서 제 피부에서는 이 토너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라인이 전부 이 본색 레티놀 라인인데 일단 토너는 제 피부에 맞지 않다는 거. 일단 제형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수분이 좀 있긴 한데 좀 유분감과 같이 있어서 그냥 이거를 토너로 바른다면 제가 느끼기로는 이 수부지나 이렇게 수분 부족한 피부가 쓸만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좀 극건성, 진짜 악건성 분들 있죠. 악건성이나 건성분들이 좀 유분감 있는 토너를 써가지고 피부를 좀 윤기나게 반딱반딱하게 관리해줄 때 필요한 그런 토너일 것 같고요. 수분이 너무 부족한 수부지 뭐 그런 피부는 이 토너는 살짝, 그래서 저는 바로 이거 본색 레티놀 500IU 세럼 이걸 바로 발라줄 건데요. 500IU 순수 레티놀과 식물성 레티놀, 바쿠치올이 함유되어 있어서 늘어진 모공을 팽팽하게 케어해주고 고농축 세럼이라고 합니다.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아이오페가 레티놀 그런 스킨케어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이오페 세럼도 아이오페 레티놀 그 세럼도 레티놀 함량이 509IU라서 0.015%가
레티놀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본셉도 레티놀 500IU 세럼도 500IU가 들어있어. 그럼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0.015%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름 개선을 나타내는 최소한의 기능성 화장품 등록 함량은 0.075%라고 하고요. 근데 이거는 0.015%고 완전 저강도로 레티놀이 함유된 그런 세럼이 바를 때도 좀 유분감이 조금 있는 그런 세럼이고, 그래서 유분감이 좀 함유되어 있다 보니까 토너를 해줄 때 좀 수분감이 가득한 그런 토너를 한 2번 정도 먹여주고, 이걸 발라주면은 여기 유분감이 있다 보니까 좀 가을에 이 수분감을 꽉 잡아주는, 잠궈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제형이고, 또 굉장히 저강도이다 보니까 레티놀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저강도를 써주시는 게 좋거든요. 내 피부에 뭐 어떻게 작용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주고, 또 제가 또 열심히 찾아보니까 처음 사용하는 경우는 주 2, 3회 정도로 사용 빈도를 낮춰서 시작을 하고, 피부가 적응이 되면 점차 사용 빈도를 늘리는 걸 추천을 하더라고요. 어제 하루 이 라인을 전부 다 써봤는데 이게 슬금슬금 피부가 간지럽고 조금 따갑기도 하고, 약간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얼굴이 조금 붉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무래도 기능성이다 보니까 레티놀이 너무 궁금하다, 내 피부에 맞는지 궁금해, 모공 뭐 탄력이 좋다고 하는데 시작을 해보고 싶어 하면은 이게 뭐 5,000원인가 밖에 안 했어. 그러니까 이런 500IU 세럼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요거는 크림이거든요. 본셉 레티놀 500IU 크림. 요것도 500IU 순수 레티놀과 식물성 레티놀 바쿠치올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됐다고 하고요. 아까 전 세럼이랑 똑같이 500IU 함량이고, 이제 여기까지는 되게 함량이 적어서 제가 추천을 드리겠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뭐 퍼펙터라든지 아이크림이라든지 그 라인이 되게 촘촘하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섬세하게. 거기부터는 조금 함량이 높아져요. 그래서 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 제품이 궁금해 그러면은 크림까지만, 세럼이랑 크림까지만 조심스럽게 추천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에 한 2, 3회 정도 발라주시고 쉬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장벽템 발라주면서 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이 기능성 제품들도 피부에 잘 흡수가 되고 그 기능을 훨씬 잘해주는 거니까. 이것도 질감이 그냥 크림 질감이고요. 좀 유분감이 낭낭한데 그렇다고 막 엄청 심하게 유분감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야. 그 확산력이 괜찮은 편이에요. 수분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렇게 발라주면 약간 가을에 하기 좋은 그런 스킨케어가 완성이 돼요. 이런 퍼펙터가 있는데 이거는 2500IU. 그래서 이게 진짜 엄청 품절이더라고요. 진짜 이것만 계속 품절이었어. 그 아이오페 레티놀 라인 중에서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3 그리고 0.1 링클 코렉터가 있거든요. 아이오페 0.1은 0.1% 레티놀이 있다는 거고, 그 0.1%는 레티놀이 중강도 정도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0.1은 3300IU가 있는 거야. 근데 요거는 2500IU. 그러니까 이 제품도 거의 중강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퍼펙터까지는 써주지 않고 여기서 멈춰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본셉 레티놀 라인이 전부 다 향이 남자 스킨 향이 나요. 제가 굳이 싶은, 좀 처음 쓰시는 분들은 남자 스킨 향이 나서 좀 놀라실 것 같아. 근데 또 저는 한 번 썼다고 좀 적응이 된 게 좀 웃기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한 번 썼다고 적응이 됐다. 다이소 스킨케어는 제가 쓴 거 기준 향기가 나서 향기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신상 기초 라인은 전부 향기가 세서 스킨케어에 굳이 향기가 있어야 될까 그런 의문이 좀 들어요. 그치만 막 여행을 왔는데 내가 스킨케어를 안 챙겨왔어 할 때는 좀 쓰기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나는 레티놀이 궁금한데 비싼 돈 주고 사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은 일단 다이소에서 이런 저함량 제품이 많으니까 입문템으로 쓰기 너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제품 발라볼게요. 비프루브 마린 캡슐 선세럼. 이거는
SPF 50뿔, PA 뿔뿔뿔뿔 4개고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3중 기능성 화장품이래요. 패키지도 조금 신경을 쓴 것 같고요. 이 캡슐이 손의 온도에 의해서 다 이렇게 녹거든요. 안 터질 것 같이 생겼는데 금방 이렇게 터지는 그런 제형이고요. 그리고 엄청 오일리한 그런 제형감이라서 건성이나 악건성 분들이 쓰시기 좋을 그런 제품이고, 수부지나 지성, 악지성은 좀 별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와, 향기가 너무 세. 이거는 좀 향기가 너무 세. 그냥 그 향수를 얼굴에 갖다가 바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향기에 집착을 하는 건가. 아, 그리고 여러분, 레티놀은 저녁에 바르는 게 좋다고 해요. 뭐 빛이나 자외선에 되게 민감하다고 하고요. 낮이나 아침에 바르면 그 레티놀의 기능을 조금 잘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녁에 바르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녁에 발랐다고 해도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선크림을 꼭 발라야 된다고 합니다. 레티놀을 오늘 바를 거라서 제가 은근히 제가 살짝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제품은 향기가 건성, 악건성이 쓰기 괜찮을 그런 제형입니다. 그리고 나서 태그의 핑크라이트 선쿠션 발라볼 건데, 이 제품 미백, 주름 개선, 뭐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이래요. 완전 따끈따끈? 진짜 완전 따끈한 신상이고, 퍼프가 그 전에도 이 다이소 제품이 이 태그는 아니었는데 이 선쿠션이 괜찮다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그때도 퍼프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 태그 퍼프가 좀 더 매끈 보드라고 통통한 게, 이 퍼프 이 면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고, 발라보면, 두말하지 않고 발라보면 엄청 핑키하거든요. 이 담지체는. 근데 얼굴에 올리면 약간 쿨하게 올라가면서 하얘요. 그래서 뭐 따로 뭐 홍조는 가려진다고 보시면 안 되고, 홍조는 안 가려지고요. 그냥 허해지는 편입니다. 너무 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얇게 바를 필요가 있어. 완전 확산력이 좋고, 이 퍼프랑 제형의 궁합이 좋거든요. 약간 오일리하지만 수분감도 잘 머금고 있는 좀 괜찮은 그런 제형감이고, 퍼프랑 제형이 너무 좋아서 신나서 많이 바를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 전에 선 제품을 발랐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얼굴 톤업을 살짝 시켜준다는, 지속력을 살짝 다크닝을 살짝 잡아준다는 그런 느낌으로만 그냥 살짝만 발라줄게요. 너무 밝아질 수 있거든요. 신나서 막 바르다 보면. 제 피부에서는 살짝 이걸 올리니까 지금 좀 살짝 좀 따끔해. 살짝 좀 따끔따끔한 그런 느낌은 있네요. 저는 이게 민감해서 그냥 좀 바로바로 느껴져요. 발랐을 때. 이게 되게 광이 뿜뿜하죠, 스타일이. 이 제형이 되게 광이 뿜뿜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무래도 유분도 조금 있고 수분도 있는 그런 제형이라서 얼굴이 되게 촉촉해지는 그런 스타일. 이런 식으로 한 톤 밝게 만들어주고요. 이건 진짜 양 조절을 잘해야 돼요. 제형이나 뭐 그런 건 이 가을에 되게 촉촉하게 바르기 좋은데, 제 피부에서 조금 따끔한 그런 느낌이 느껴져서 저는 막 강추를 드리긴 조금 애매할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 대망의 태그 벨벳 픽싱 파운데이션 1호 라이트 베이지, 미백, 주름 개선, 뭐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뭐 이렇네요. 다이소 화장품이 뭔가 좀 더 작정한 느낌이 들어. 저걸 읽어보면 우리 대충 만들지 않아? 약간 이런 걸 저런 뭐 기능성에서 되게 어필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이 선쿠션이 막 홍조를 잘 가려주는 스타일은 아니죠. 좀 이렇게 홍조가 비치죠. 제형을 보면 엄청 꾸덕하게, 그리고 되게 크리미한 제형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좀 픽싱이 되고 나면은 매트해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30분 정도 있으면 정말 피부가 정말 매트해지고, 그 뒤로 30분 더 있으면 더 매트해지고. 이 제품은 여러분 바를 때만 이렇게 촉촉한 것처럼 보이지, 그냥 다 완전 픽싱이 되고 나면 정말 극강의 매트거든요. 극강의 매트. 이 스킨케어를 진짜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이 제품을 쓰려면 무조건
무조건 스킨케어가 촉촉해야 돼요. 정말 극강의 매트를 자랑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퍼프인데 물을 먹여서 이렇게 통통하게 만들어서 왔고요. 물 먹인 다음에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말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킨케어를 하기 전에 이 제품 물을 먹인 다음에 스킨케어를 다 하고 있을 동안 좀 이렇게 수분이 날아가잖아요. 그 이후에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분이 너무 있는 그런 퍼프를 이렇게 쓰려고 하다 보면은 커버력이 좀 낮아지거든요. 촉촉하게 바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조금 스파츌라처럼 이렇게 생긴 퍼프를 활용해주고요. 그 다음에 안 묻힌 쪽으로 두드릴 거예요. 그냥 두드려요. 냅다 두드려요. 이게 퍼프에 물을 먹이면 이렇게 막 밀면서 모공에 잘 이렇게 들어가듯이 그렇게 터치는 못하더라고요. 너무 퍼프가 말랑말랑해서. 그래서 다 이렇게 좀 두드린 다음에 모공이 고민인 부분을 살짝살짝 밀어요. 그리고 이미 수분이 가득 먹여진 그런 퍼프로 좀 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질 뭐 들뜸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 손등에 있는 거 좀 묻혀서 이렇게 좀 쓸어내리듯이 살짝살짝만 터치를 해줘요. 모공이 어느 정도 모공 커버가 어느 정도는 되죠? 커버력이 나쁘지 않은 그런 파데인 것 같고 컬러는 밝은 아이보리빛 컬러예요. 홍조는 조금 이렇게 비치긴 하죠. 엄청 노란 컬러가 아니다 보니 홍조는 조금 비쳐요. 지금은 이렇게 광나고 촉촉해 보이잖아요. 30분만 기다려보세요. 진짜 매트해져요. 그리고 나서 이 옆쪽은 이런 브러쉬로 그리고 퍼프로 발라볼게요. 평소에 쓰듯이 이런 식으로 발라주고 퍼프에 미스트를 쫙 묻혀가지고 모공 커버가 필요한 부위는 조금 이렇게 밀어가면서 땡땡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밀어가면서 터치를 해주고 도포를 좀 더 해주고 두드려서 발라볼게요. 그냥 스펀지로 원래 바르듯이 발라볼게요. 커버력이 필요한 부위는 퍼프에 조금 묻혀서 이렇게 발라주고 제형이 조금 크리미한데 촉촉한 제형인데 좀 포슬포슬한 느낌이 있고요. 확산력이 막 되게 좋진 않아. 그래서 꼭 퍼프에 미스트를 먹여야 돼요. 아무래도 조금 나중에 매트해지다 보니까 계속 소량씩만 커버력이 필요한 부위에 묻혀서 발라줘야 돼요.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는 이 제품이 그래도 괜찮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여기는 다이소 퍼프에 물 묻혀서 바른 쪽. 평소 쓰는 걸로 바른 쪽. 제 생각에는 모공 커버도 그냥 보통 정도로 좀 괜찮은 편이고 나중에 조금 수분감이 이렇게 쫙 날라가고 하다 보면은 모공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도드라져요. 왜냐면 촉촉한 쿠션이나 촉촉한 파데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글로우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고 유분에 섞이다 보면은 유분감이 좀 더 올라오면서 이 모공이 좀 이렇게 유분이랑 이 촉촉한 이 제형이랑 만나면서 모공에 안개 끼듯이 이렇게 가려지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촉촉한 그런 베이스를 쓰면 모공이 더 가려져 보여요. 근데 매트는 그게 아니라 이 수분감이 싹 날아가고 그야말로 쫙 이렇게 붙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모공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이렇게 동그랗게 똥똥똥똥똥똥똥똥 이렇게 부각이 되는 편이에요. 지금보다 조금 한 30분, 1시간 지나면
모공 부각이 조금 더 생겨요. 근데 그래도 이 정도면 5,000원 퀄리티에 이 정도면은 진짜 잘 만들었다.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어제 쓰고 한 3, 4시간 있어봤거든요. 3, 4시간 있어봤는데 지속 뭐 다크닝이 없었어. 그냥 제가 다크닝이 아예 없었어. 그리고 제품이 컬러가 엄청 하얘요. 컬러가 진짜 하얗거든요. 그래서 목까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이 파우더도 신상이더라고요. 미팩토리 오일 쏙쏙 피니쉬 파우더 팩트. 여러분 이게 좀 특징이 뭐냐면 다이소 파우더 중에서 제일 입자가 곱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톤 보정이 되는 파우더를 좋아하거든요. 그 전 단계에서 홍조 커버를 잘 못해줬다 하면은 이런 톤 보정에 있는 파우더를 쓰면 피부톤이 적당히 균일해지면서 광도 잡히고 해 보이는 게 좋아가지고. 근데 이 제품 진짜 기대를 안 했는데 입자가 곱고 그리고 크기가 진짜 작아요. 그래서 진짜 컴팩트하게 밖에 나가서 쓰기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완전 일자로 펴지고요. 뭐 여기는 이 이음새는 좀 단단한 편은 아니라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빠개질 것 같고 부러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완전 일자로 펴져서 이 수정하기도 너무 좋고, 저는 이렇게 완전 이렇게 일자로 펴지는 걸 되게 좋아해요. 브러쉬에 사실 이게 곧 있으면 매트해지기 때문에 파우더 처리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진짜 곧 있으면 매트해져서. 근데 그래도 한 번만 이렇게 쓸어줄게요. 파우더 입자가 진짜 좀 고운 편이고 살짝 톤업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이소 파우더는 아예 기대를 안 하거든요. 그래도 쿠션이나 뭐 파운데이션 이 제품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든다 싶었는데 이제 점점 퀄리티가 미쳐가고 있어. 그리고 파우더가 생긴 게 막 핑크색에 디자인도 막 요래가지고 진짜 기대가 괜히 더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사람이 기대치가 없어야지 되는 것도 있어. 이렇게 아주 살짝 톤업 기능이 있고, 제가 쓰는 그 미드미네랄보다는 톤업 기능이 막 그렇게 대단한 파운데이션 같은 느낌으로 그런 톤업 기능이 쫙 있는 건 아닌데, 그 특유의 그 약간 좀 허연 블러링한 그런 톤업 효과가 있고요. 입자도 진짜 만져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5,000원 퀄리티라고? 벌써부터 엄청 매트해지고 있는데 좀 무섭다. 전 이걸 써봤잖아요. 이 파운데이션을. 이 파운데이션이 얼마나 매트해질지 아니까 막 모공 커버를 잘 해준다기보다는 모공 커버를 그 파운데이션 단계에서 해준 단계를 그대로 픽스해주는 느낌? 그래서 아주 약간의 톤업 기능이 들어간 블러 기능을 하는 그런 파우더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파우더를 바르니까 피부가 딱 건조해지거든요. 각지성이나 좀 유분이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매트한 피부 표현을 즐겨 하시는 그런 수부지 분들이 사용하시기 괜찮은 것 같고, 악지성 지성분들은 요거 추천드립니다. 미니 퍼프 사용해서 이렇게, 사실은 핑크 베이지라고 하는데 딱히 핑크는 느껴지지가 않고요. 베이지가 아주 살짝 첨가된 그런 파우더 느낌이 나고요. 살짝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한 겹 얇게 입힌 것 같은 그런 기능의 톤 보정 효과가 있진 않아. 그냥 작게 블러 효과가 살짝 입힌 듯한 약간 좀 허해지는 그런 파우더예요. 근데 뭐 5,000원이니까 사실 5,000원인데 이 정도 했으면 진짜 잘 뽑힌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1시간 더 지나면 진짜 엄청 매트해져서 기초를 정말 충분하게 수분을 넣어주고 그 유분감으로 이렇게 딱 잠금을 딱 해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이런 피부 표현을 하셔야지 습관도가 없어요. 수분을 정말 막 넣어줘야 돼. 여러분 이번에는 요거 써볼게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5번. 나 가을인데 나랑 밥 먹을래? 요거 써볼게요. 사실 요거를 많은 유튜버 분들이 벌써 이렇게 리뷰를 하셔가지고 나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보기 되게 질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 제품만의 그 매력이 되게 있거든요. 저는 특히 요거랑 요거 그리고 요걸 되게 좋아해요. 사실 섀도우 팔레트 살 때 이렇게 진짜 마음에 드는 컬러가 딱 3개만 있어도 진짜 잘 산 거라 생각하거든요. 섀도우 팔레트는 저는
막 엄청 그렇게 와닿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와닿는 게 이렇게 3가지나 있다. 이 쉬머 제품을 눈가에 좀 넓게 깔아볼게요. 여기 좀 불그스름한 게 있어서 좀 잘 발라야 될 것 같긴 해. 여러분, 제가 요즘에 흑백 요리사를 보거든요.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경쟁 프로그램을 사실 막 그렇게 막 즐겨보진 않아요. 왜냐면 내 인생도 내 인생도 경쟁이고 저는 어쨌든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되게 숫자로 평가받는 그런 게 되게 일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숫자로 평가받는 게 사실 엄청 압박감이 들거든요. 어쩔 수 없이 비교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는 게 이 직업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남들이 경쟁하는 것까지 다른 분야의 경쟁까지 내가 봐야 될까? 너무 피곤할 것 같은 거야. 나도 경쟁을 하면서 사는데 그래서 남의 경쟁까지 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 재미가 있을까? 피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흑백 요리사가 서바이벌이니까 안 보려고 했어요. 이런 일을 하고 나서부터 더 그런 서바이벌을 보는 게 힘들어진 것 같아. 아무튼 여러분 이거를 언더까지 깔아줍니다. 살짝씩 발라줘야 돼요. 왜냐면 좀 붉은기가 있어서 이 옆에 이 컬러랑 믹스해서 붉은기를 조금 중화를 시켜볼게요. 이게 잘못하면 진짜 엄청 붉은이 죽죽이 될 수가 있어요, 눈이. 그래서 조금만. 그래서 안 보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 온 세상이 이 흑백 요리사를 보라고 SNS도 그렇고 뭔가 온 세상에 이 흑백 요리사를 보라고 나한테 영업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뭔데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할까? 좀 뭔가 다른 요리 프로그램이랑은 다른 기획이나 그런 연출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하는 게 아닐까? 이제 보기 시작했죠? 근데 보기 시작하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그 끊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 다음 에피소드가 진짜 안 궁금할 수가 없게 끊어버려. 그거를 1화를 딱 봤을 때 1화만 보고 끝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1화를 보고 그 끊는 타이밍이 미쳐가지고 너무 궁금해지니까 2화를 보게 되고 3화를 보게 되고 그냥 밤새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니까 새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7화까지 다 봤다는 1화만 보려다가 7화까지 다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왜 그렇게 열광하는지 알겠다. 일단 끊는 타이밍도 대박인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일단 이 범위를 계속 오늘 속눈썹을 붙여줄 거라서 조금 이렇게 옆으로 날리듯이 여기 이 날개를 펼쳐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조금 넓게 범위를 만들어줄게요. 속눈썹을 붙이면은 뭘 해도 음영이 되게 작아 보여요. 음영이 연해 보여.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걸로 이게 좀 젤리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예 그게 없어요. 가루 날림이 없어. 그래서 아이라이너 브러쉬 같은 걸로 먼저 라인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음영을 조금 넣던지 속눈썹 붙이든지 할게요. 그래서 그 7화를 보고 느낀 점이 이제 안 보신 분들은 좀 스포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심사위원이 좀 다르다. 제가 뭐 다른 뭐 음식 서바이벌, 뭐 요리 서바이벌을 본 게 아니지만 흑백 요리사는 좀 심사위원이 좀 그 인간미가 좀 인간적인 면모? 그게 되게 두드러지더라고요. 자기 분야에 엄청난 명성 그리고 전문적인 그런 면모가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그런 인간적인 면모가 두드러지다 보니까 분명히 그런 경쟁, 누군가를 막 이겨야 되는 그런 서바이벌인데도 되게 경쟁처럼 숨가쁘고 막 전쟁하는 그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그런 심사위원의 그런 인간적인 면모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인을 좀 그려주고 요 붉은 컬러랑 요 브라운인데 요것도 조금 붉거든요. 요거랑 섞어서 음영을 아주 살짝만 줘볼게요. 자기가 명성이 있고 좀 전문적이다 보면은 자기 의견이 되게 강해지게 되고 자기 주관이 엄청 뚜렷해지잖아요. 자기가 아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깐깐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보기에 되게 불편할 것 같았고 약간 회초리 들고 막 야단치는 스타일의 그런 심사위원이 한 분이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아무도 안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평가를 하는 그런 기준은 명확하지만 그런 좀 인간적인 면모가 있고 좀
좀 따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심사위원 때문에 계속 보게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앞뒤를 약간 이렇게 음영을 살짝만 줘볼게요. 어차피 속눈썹 붙이면 또 채워야 될 그런 음영이라서 온도도 한 번만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이렇게만 해주고 일단 속눈썹을 붙이고 올게요. 요거를 써볼 건데 포인트 가닥 속눈썹 1호 퓨어 데일리. 그 유튜브 분들이 엄청 많이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봤거든요. 속눈썹을 이렇게 붙이고 왔고요. 제가 기획 세트로 사가지고 이렇게 요 속눈썹 집게도 받았는데 이게 은근히 이렇게 잡을 때 손에 힘이 안 들어가서 붙일 때 되게 편하고 좋았어. 그런데 조금 단점이 있다면 이 대부분을 잡고 뜯잖아요. 속눈썹 부분을 잡으면 이 디자인이 너무 헝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대부분을 자꾸 뜯을 때 이 접착이 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런지 뜯을 때 조금 디자인이 조금 망가지고 조금 뜯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접착이 조금 덜 됐으면 뜯기 쉽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게 속눈썹이 정말 미세한 차이로 이 점막에 안 붙이고 속눈썹 바로 윗부분에 붙였는데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짧고 이 부분은 조금 더 길어 보이잖아요. 여기를 붙일 때 속눈썹 살짝 위에 붙이고 여기는 속눈썹 거의 바로 위에 붙이고 하는 그 엄청 세밀한 차이가 이렇게 지금 디자인이 달라 보여요. 뭐 0.0 몇 미리로 지금 이렇게 디자인이 달라 보인다. 조금 잘못 붙였을 때는 각도를 이렇게 막 들어서 조절해주면은 그래도 좀 짝짝이 안 같아 보이고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막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비슷해져요. 이렇게 하고 이제 마스카라를 따로 막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스카라를 해야 예쁜 속눈썹을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번거롭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마스카라 없이도 이렇게 돼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화이트 펜슬로 뒷점막을 그다음에 투쿠 워터프루프 슬림 아이라이너 로지 뮤트 이걸로 이제 언더를 좀 채워볼게요. 이게 속눈썹만 이렇게 딱 붙이고 언더를 아무것도 안 하면 저는 갑자기 너무 올라가 보여요, 눈이. 그래서 무조건 2단계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 줄 긋듯이 이렇게 일자 눈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한 줄 긋듯이 이렇게 한 줄 이렇게 요렇게만 해줘도 눈이 조금 내려와 보이죠? 이런 식으로 약간 손톱으로든 어떻게 해서든 블렌딩을 살짝 해줘요. 묽은 컬러 이렇게 칠해줍니다. 이런 펜슬 제형을 먼저 밑에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섀도우를 칠해야지 이렇게 삼각존에 이렇게 칠해놓은 게 오래가고 또 좀 더 내가 원하는 눈 모양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남은 걸로 애교살을 조금 살려주고 온도를 좀 불그리 축축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흑백 요리사에서 또 엄청 그 인상 깊게 봤던 라운드가 있는데 2라운드였나 3라운드였나 해서 팀전 라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궁금한 거야. 어느 분야의 대가인 여러분 제가 커피를 마셔서 손이 굉장히 떨릴 수 있다는 점 한식, 중식, 양식 막 이런 거에 다 대가인 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바를 때는 살짝씩 연하게 그린다는 마음으로 한 번에 확칠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이 과연 팀전을 할 때는 얼마나 그 화합이 맞을 수 있을까. 내 생각에서는 자기 주장이 진짜 강할 것 같은데 얼마나 조화롭게 한 음식을 그것도 100인분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어. 연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연하게 풀어주면 굳이 손으로 이렇게 풀 필요 없이 좀 자연스럽죠. 그래서 궁금했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느낀 점이 능력 있는 팀장이 되게 중요하다. 팀원들이 뭘 잘하는지 그리고 파트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나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 팀원들이 잘 이렇게 조화로워질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은 좀 누를 줄 알아야 되고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은 나를 되게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나 같으면은 되게 내가 잘하는 분야에 음식이 좀 돋보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마음을 누르고 내 팀원들이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잘 해야 하는 거다 보니까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능력 있는 팀원도
되게 중요하지만 능력 있는 팀장 한 명이 그 팀원들을 다 뭔가 먹여 살릴 수 있구나. 그거를 거기 그 라운드에서 느꼈어요. 그리고 팀장이 되게 감정에 되게 이끌리고 막 화났다가 막 짜증났다가 막 혼란스러웠다가 그리고 되게 우유부단하다 하거나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그 요리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그 팀원들도 계속 흔들리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팀장이 하는 일이 되게 크고 되게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팀원들이 있어도 능력이 좋은 팀원이 있어도 팀장이 자기 중심이 없고 자기만의 그런 팀을 이끄는 그런 철학, 가치관이 딱 이렇게 서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팀원들도 다 우왕좌왕 팀원도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음식도 정리가 돼 있는 그런 음식이 나오는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요 펄을 써볼 거예요. 이거 약간 불그리 죽죽한 그런 펄이거든요. 언더에만 발라볼 텐데 너무 막 광범위하게 바르지 않고 붉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느낌으로 그리고 또 팀장도 팀장인데 그 물 흐리는 팀원이 있으면 그냥 요리를 자기가 팀장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될 텐데 전문가다 보니까 자기 고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계속 세게 하는 불평 불만이 많은 그런 사람이 팀에 한 명 있으면 얼마나 팀 분위기를 막 이렇게 흐리는지 진짜 그걸 보고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인분을 정해진 시간에 만들어야 되는데 저렇게 사공이 많아서 어떻게 요리를 완성할까. 물 흐리는 팀원이 없는 것만 해도 정말 행복이다. 팀장의 중요성 그리고 물 흐리는 그런 팀원 한 명이 없는 게 정말 중요하거나 만약에 리더가 된다면 저런 물 흐리는 팀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약간 불그리 죽죽한 글리터를 쫙 깔아서 조금 생기를 주고 이렇게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14호 피치블룸 이것도 아마 신상 컬러일 거거든요. 근데 제가 좀 쓰다가 이렇게 불겨 먹었어요. 이 글리터 바로 아래에 약간 피치 컬러감을 준다는 생각으로 애교살을 좀 통통하게 만들어주면서 앞을 이렇게 약간 피치 애교살을 이렇게 해주면 약간 이 글리터가 좀 존재감이 없어지거든요. 글리터를 한 번 더 올려줍니다. 글리터의 존재감이 조금 더 살도록 글리터를 한 번 더 올려줍니다. 쉐딩 사용해서 애교살을 좀 더 뽕긋하게 만들어줍니다. 조금 컬러가 연하게 나왔으면 해서 언더 컬러가 좀 연했으면 해서 한 번 더 웨이크메이크 철벽 펜 아이라이너 2호 브라운 조금 더 길게 빼볼게요. 이게 손이 떨려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냥 일자로 빼볼게요. 일자로 진짜 초미세 그 잡채 보이죠? 초미세 라인을 좀 다듬어줄게요. 지워주고 여기 점막 위도 동공 위를 한 번만 이렇게 지나가줄게요. 너무 자체 오면 답답해 보이니까 항상 쓰던 거 써볼게요. 눈썹이 조금 진한 것 같죠? 눈썹을 좀 다듬어야 될까? 눈썹을 숱을 조금 다듬을 것 같고요. 바로 눈썹을 그려볼게요. 그 흑백 요리사 보신 분들은 어떤 분의 요리가 제일 먹고 싶고 궁금하세요? 저는 그 팀전 할 때 리조또를 만드는데 그 리조또 그 베이스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되게 늦게 만드셨거든요. 그 리조또가 올라갔을 때 식사할 타이밍에 잘 맞춰서 뭐 올라가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리조또를 그 타이밍에 맞춰서 좀 늦게 만들었는데 그 팀원 중에 어떤 그 요리하는 또라이라고 그 리조또 진짜 되는 거냐 그렇게 늦게 해도 되냐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재촉을 했는데 그분이 되게 평온하고 되게 자신감 있는 그런 말투로 진짜 된다 믿으라고 오케이 된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마지막에 그 막판 스포트를 막 이렇게 막 올리면서 몇 분 남지도 않았는데 그 리조또 100인분을 자기 혼자 막 엄청 했어요. 후라이팬으로 막 이렇게. 그게 그 요리가 결국에
심사위원들한테는 칭찬을 받았지만 그 일반 대중분들한테는 선택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조금 안 좋았지만 심사위원은 그 요리를 택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궁금해요. 과연 그렇게 막 100인분을 만드는데 그렇게 막 막판 스포트를 막 올려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심사위원 두 분한테 선택을 받은 거니까 그게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저렇게 호불호가 갈릴까? 그게 너무 궁금해. 그래서 저는 그 요리가 제일 궁금하고요. 그의 그 자신감이 궁금해지게 만들어.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한 요리는 쓰리스타님? 쓰리스타님도 궁금해요, 요리가. 과연 그의 그 당당한 자신감? 자기 요리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그 요리에도 과연 그 섬세한 맛이 느껴질까?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 마피아님이랑 쓰리스타님의 요리가 제일 궁금해요, 저는. 에스쁘 더불어 컬러 픽싱 카라 베이지 이걸로 눈썹을 좀 밝게 만들어 볼게요. 중간만 터치를 해서 이게 이 브로카라를 너무 이 앞부분을 칠하면 이 앞이 좀 블렌딩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앞부분 말고 이 중간 부분만 살짝 베이지로 만든다는 느낌으로 욕심을 내면 여기 이렇게 막 뭉치게 되거든요. 스크류로 하던지 해서 좀 이렇게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가을이 왔는데도 낮은 조금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반팔을 입고 있거든요. 낮은 좀 더운 것 같아. 그래도 이 너무 더웠던 여름이 지나가서 저는 행복합니다. 여기를 확실히, 이 경계를 확실히 잡아줄게요. 경계를. 그다음에 코 쉐딩을 해볼게요. 매번 하는 것처럼 콧볼을 먼저 지나고 그다음에 이 코끝을 살짝 지나고 그리고 끝에만 묻혀서 여기를 그림자를 확실히 아메리카노를 먹었더니 코 붓기가 빠졌어. 아니 시리가 왜 반응해? 지베르니 듀이 볼루밍 하이라이터 세라믹 샴페인 이걸로 브러쉬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강조를 해볼게요. 살짝만 이런 식으로 살짝만 강조를 약간 가루날림이 좀 있네. 약간 그냥 느낌만 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에 묻혀서 여기 동공 위를 한번 살짝만. 블러셔는 요비 멜로우 듀얼 블러셔 다운템포 이런 미니 퍼프 사용해서 여기 묻혀서 완전 웜하게 그냥 얼굴을 약간 웜하게 그냥 살짝만 느낌만 준다는 생각으로 일단 블러셔를 이렇게까지만 해주고 립을 먼저 발라볼게요. 매트 포슬밤 7번 포근밤 웜한 듯 쿨하게 발라볼 거예요. 약간 오버립으로 그려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준 다음에 요 위에 베디 리벤치크 블러리 푸딩 팟 베디 이걸로 약간 안쪽을 그라데이션을 해볼게요. 지금도 괜찮지만 되게 이런 퍼플 레드를 이렇게 립을 마무리를 해보고 이 리벤치크에 묻혔던 거를 그냥 바로 활용을 해가지고 약간 좀 더 진하게 약간만 진하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진하게 올려줬어. 광이 여기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이 광만 파우더를 이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광을 좀 날려줄게요. 이렇게. 지금 얼굴은 그냥 엄청 건조해요. 매트하고. 그래서 이 파데랑 파우더를 쓸 때는 무조건 촉촉한 기초가 필수입니다. 그 광이 필요 없는 부위에 있는 곳을 특히 코 옆쪽이 빛나면 좀 보기가 싫더라고요.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여기 팔자주로 있는데도 이렇게 발라도 막 뜨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데보다 파우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오늘 메이크업을 마무리를 해주고 머리를 살짝 만지고 오겠습니다. 저 목걸이는 이런 식으로 이런 열쇠 펜던트 목걸이. 귀걸이도 실버 하트로 통통한 귀걸이거든요. 이것도 자주 해주고 있고 팔찌랑 반지까지 오늘 완성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제 가을이 돼가는데 딱 가을에 안성맞춤인 약간 뿔그리한 메이크업이고 오랜만에 좀 짙은 립을 발라봤는데 또 기분 전환이 싹 되네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ASMR은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